전략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김대영 연구원과 함께하죠.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약박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특징들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유럽 중앙은행의 그 추가 양적 완화 고려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하락함에 따라서 야간 선물이 0.14% 하락하는 등 펀더멘탈 건은 지수의 비우호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5월 옵션 만기일의 그 부정적인 만기 효과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도 등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7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영업일 동안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는 2만 1,000계약을 기록했고 동기간 동안 미결계약정은 3,000계약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 전매도가 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신규 매도까지 종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포지션 정리가 약 1만 계약 이상 단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3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약 3만 계약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포지션 청산이 1만 계약 이상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현재 외국인이 매수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를 추종하기보다는 그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주의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여전히 그렇다면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좀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차익은 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비차익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해외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 환율 등이 있습니다. 먼저 드라기 12 총재의 그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발언으로 그 유럽 주식시장과 그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자산 비중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달러 환율이 1,020원대에서 추가 하락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원화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그 오전 현재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는 그 매수 전환에 대한 추세적인 매수 전환보다는 포지션 조정 차원에서 매수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외국인 주도의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그 움직임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 여건 악화와 더불어서 오늘 예정된 그 한국의 5월 금통위와 그리고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등으로 지수 변동성이 일단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 포지션 설정보다는 그 정책이나 지표 발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등을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지켜보시면서 위험 관리에 나서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어려운 그 구간입니다. 오늘 또 변수가 금통위와 또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 중국의 이 물가 지표 발표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10시 구간이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